새 정부의 정책 수립과 관련된 각종 기밀 자료를 다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 사무실에 국정원 직원들이 찾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범식이 열렸던 지난 3월 18일 금요일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찾아와서 대대적인 보안 점검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인수위가 공식 출범하던 지난 18일 통이동과 삼청동 사무실을 찾아 대대적인 보안 점검을 했습니다. 사무실 내 도감청 여부는 물론 컴퓨터 등 사무집기에 대한 해킹 가능성까지 반나절에 걸쳐 꼼꼼히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세계 각국들이 한국 정권 교체에 맞춰 새 정부 정책 자료를 입수하려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한다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보안 점검 후 인수위 사무실에 대한 도감청 및 해킹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기술 발전으로 언제든지 도감청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사정기관의 불법 무선 도청 적발 건수는 2013년 92건에서 지난해 224건으로 2.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외부 보안 위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인수위는 내부 구성원의 보안 의식도 주문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새 정부의 주요 정책들과 관련된 인수 위반 의견이 보도되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기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50억 클럽 외에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도 15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22일 서울신문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팀장 김태훈 4차장은 지난해 10월 정영학 녹취록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 피의자들의 자술서 등을 바탕으로 50억 클럽 외에 유동규 700억, 윤창근 15억 등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또 다른 약속클럽을 관리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약속클럽은 실제로 대장동 핵심 피의자들의 주요 로비 대상 등을 묶어 지칭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자술서 등에 기록된 50억 클럽 명단은 이미 정치권을 통해 알려진 6명의 명단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곽상도 전 의원은 실제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의 대장동 개발 이익에서 700억 원 중 세금 공제 후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그의 공소장에 그대로 명시됐습니다. 약속 클럽 중 일부는 검찰이 실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미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다만 검찰은 윤 회장이 15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검경 업무 조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경찰에 넘겼으며 이에 따라 경기남부청에 해당 진술의 배경 등을 조사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회장이 15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은 제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 씨가 당시 성남시의장인 최윤길에게 30억 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 원이 전달됐고 실타는 350억 원이다라고 언급한 사실 정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 발언과 비교해보면 당시 시의원이었던 윤 의장 등이 성남시의원을 가리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 의장은 성균관대 출신으로 김 씨의 동문입니다. 구속된 최윤길 전 의장의 공소장에는 2012년 성남시의장 선거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였던 윤 의장이 김 씨의 청탁에 따라 최 전 의장의 몰표를 받도록 도왔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윤 의장이 어떤 이유로 김 씨의 요청을 받아들였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경찰은 15억 원과 의장 선거 사이의 관련성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약속 클럽에 대한 수사는 곽 전 의원을 빼면 검경에서 모두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검경은 대선이 끝난 만큼 나머지 인물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회장은 김 씨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 15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의혹 모두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김 씨와 가까운 사이가 아닐 뿐더러 청탁을 받은 적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윤 회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15억 원 약속 클럽과 관련해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면서 16년 동안 의원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소환 통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구중궁궐 숨어 혼밥을 하였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안보 운운하는 모습을 보니
이건 넌센스 중에 넌센스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22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간 갈등에 대해 청와대를 벗어나겠다는 약속은 5년 전 문재인 대통령도 큰소리치며 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5년 내내 구중궁궐 청와대에 숨어 혼밥을 즐기며 불통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탈청와대, 탈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윤 당선인의 조치에 반대할 자격도 없다. 오히려 자신이 폐기한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발벗고 직접 나선 윤 당선인에게 고마워하고 협조하는 게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집무실 이전 예비비 사용을 거부하고 나섰다며 청와대는 안보 공백을 내세우지만 군사 대비태세의 핵심인 합참을 이전하지 않고 현 대비태세를 유지할 뿐더러 국방부 이전이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전에는 무리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픈 못된 신보가 아니고서야 무슨 염치와 권한으로 임기 마무리하는 정권이 새 정부 발목을 잡겠단 건가. 오죽하면 제2광우병 선동이 아니냔 비난까지 나오게 된 실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더욱이 민주당의 5선 우상호 의원은 윤석열 차기 대통령을 버르장머리도 없이 저 양반이라 호칭하고 아직 172성 민주당이 법률 재개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등 새 정부에 대한 협박성 발언은 거리낌 없이 내뱉고 있다며 상식 있는 국민들 눈에는 대선 불복으로 비출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 정부의 성공을 가로막고 도리어 실패하길 바라는 것으로 보일 지경이라고 비판의 날을 날렸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당장 예산 편성권이 당선인에 없고 청와대가 반대하면 강제할 권한이 없지만 국민의힘은 취임 즉시 예산을 편성해 탈청와대, 탈권 위주의, 제왕적 통제로부터 탈피할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은 그 어떤 방해와 선동에 굴하지 않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소통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안보 운운하며 윤 당선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북한이 국민 혈세 700억 원이 들어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것을 보고도 배상과 사과 요구는커녕 남북 대화에만 목매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상 발사체 운운하던 문 정권이 이제 와 안보 운운하는 건 넌센스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질타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물가의 고공행진의 위기의식을 표명하며 연방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 가능성을 밝히자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21일 어제 열린 전 미 실물경제협회 컨퍼런스에서 노동시장은 매우 강력하지만 물가가 너무 높다며 물가가 통제될 때까지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7.9% 급등하면서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통화정책 기조를 좀 더 중립적인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신속히 움직이고 가격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좀 더 제한을 가하는 수준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매파적 성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때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올림으로써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낸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해 처음으로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물가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주기 위해 0.25%포인트씩 올리는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스텝을 결정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지난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제로 수준인 금리를 3년 3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키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금리 수준 평균을 1.9%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는 올해 남은 6번의 FOMC 회의 때마다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려야 하는 고강도 조치인 것입니다.